제가 선배님의 인터뷰를 읽다가 네. 한 문장에서 멈췄거든요. 들러리의 기쁨이라고 쓰셨어요. 네네. 아침마당에서 시청자들이 보내는 박수가 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박수는 오롯이 출연자의 것이죠. 저는 그야말로 들러리로서 그 박수를 함께 치며 기쁨을 누리는 아침을 3,200일 정도 보낸 거거든요. 장미꽃이 되기보다는 장미꽃을 더 빛나게 하는 안개꽃에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았죠. 오늘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아침을 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오신 분입니다. 엄마의 얼굴 저자이신 김재원 아나운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직장에서 뵀던 분을 모시는 게 처음이거든요. 네. 이렇게 선배님을 모시고 촬영을 하는 이 자리가 저한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나운서는 파트너가 되지 않는 이상 네. 선후배가 함께 일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주 앉아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후배 입장에서는 아주 생경한 일이고 맞아요. 어색한 일이고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성 씨는 전혀 떨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잘 드러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조차 떨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선배님의 삶을 보면 한 우물만 판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싶었어요. 매일 아침 생방송을 하신 거잖아요. 8시 25분에 생방송을 시작하려면 보통 몇 시부터 준비를 하신 저의 거예요? 일상은 4시 40분에 일어나서 5시 20분에 집을 출발해서 공덕에 있는 집에서 회사가 있는 여의도까지 4km를 걸어서 출근했고요. 6시 조금 넘어서 회사에 도착하면 이제 그날의 원고 보고 마음가짐 추스리고 분장하고 머리하고 리허설하고 생방송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생방송 끝나면 가볍게 티타임을 하거나 인사 나누고 그리고 바로 사무실에 올라가서 다음날 회의를 한 1시간 정도 하는 그런 일상을 살다가 이제 그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네,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왔고요. 아직 자유로운 일상에 오롯이 적응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펼쳐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마포대교를 걸어서 출퇴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선배님에게 이 마포대교는 어떤 의미일까? 또 선배님에게 걷기란 어떤 활동일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생각의 우물이고요. 그 생각의 우물로 마음을 씻어냈어요. 사실 제가 걸어서 출근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과 정신이 깨기 위한 거거든요. 물론 최대한 늦게 일어나면 한 6시 40분, 50분 정도에 일어나도 8시 25분 생방송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목소리도 안 풀리고 머리도 깨지 않고 마음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자를 맞이해서 완성도 높은 방송을 하기는 쉽지 않죠. 저의 활력 징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4시 40분에 일어나서 4km 정도를 걷고 1시간 정도 원고를 숙지하는 그 상태가 저의 활력 징후가 최고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1시간 5분 동안 아침마당의 총지휘관으로서 네,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죠. 사실 저는 아침마당이 공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뮤지컬이나 연극처럼 출연하는 사람들과 석 달씩 6달씩 연습하며 호흡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그날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 그쵸. 5분 10분 대화를 나누고 멋지게 63분짜리 공연을 펼쳐내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총지휘관은 담당 프로듀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주어진 시간을 잘 풀어내는 역할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녹화 프로그램은 편집 과정을 거치지만 생방송의 최적 편집자는 PD가 아니라 MC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천이무봉 하늘 옷은 꿰맨 자국이 없다라는 신조를 가지고 내가 진행하는 이 63분은 편집 자국이 없어야 한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어색함 없이 다음 질문으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는 그 흐름을 내가 장악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 4시 40분 정도에는 일어나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배님의 방송은 8시 25분이 아니라 4시 40분에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더 감사하죠.
근데 선배님께서 마포대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 정말 막 분노가 생기는 일이 있었을 때도 그걸 그 대상에게 풀지 않고 마포대교에서 흘려보냈다는 말을 이 책에서 네, 쓰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마포대교에서 선배님이 막 이렇게 풀어내셨을 모습을 상상하니까 그 되게 짠한 마포대교 거예요. 한강물이 출근할 때는 생각의 우물, 그날 만날 출연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를 생각하며 내 마음을 씻어내는 과정이라면, 퇴근할 때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에 대한 정리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은 감사함으로 정리하지만 또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은 마치 분노의 용변을 보듯이 한강다리에서 다 떠내 보내는 거죠. 분노의 사실 우리가 용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섭섭해하고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일을 오해를 푼다는 명분으로 그 사람에게 직접 풀면 또 2차 피해가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이 힘들어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또 오해해서 내가 또 더 억울해지든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느 정도 내 감정만 내가 다스릴 수 있다면 혼자 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마포대교 건너면서 혼잣말을 하거나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분노의 용변을 처리하고 나면 또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야 집이 쉬는 곳이 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천국이 되는 거지,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 같은 감정을 가지고 들어가면 집이 또 쓰레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집에 가기 전에 뭔가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자, 이런 마음이 컸어요. 그러기에는 걸어서 퇴근하는 게 최고입니다. 한 45분 정도 뭔가 씻어낼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또 선배님께서는 일상의 여행화라는 네, 단어도 네.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으로 시작해서 여행으로 끝낸다. 그 문장도 저한테는 정말 와닿았어요. 여행의 정의를 굳이 내려보자면 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거든요.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어딘가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가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집이 좋아지는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여행인데, 사실 하루가 여행이라면 하루가 좀 더 내 삶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여행이라면 적어도 주변 풍경은 내 눈에 담아야 된다, 내 마음에 담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걸어가면서 걸어오면서 하늘을 담고 주변에 변화하는 계절감을 담고, 그러고 보면 하루가 어찌 보면 지루한 조각 같은 일상의 퍼즐이지만 여행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날 그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것이 내 삶의 작은 기쁨이 되는 거죠. 어떤 장면을 찾으면 더 좋고, 어떤 사람을 새롭게 만나서 혹은 내가 만나던 사람의 새로운 면을 발견해서 뭔가를 얻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를테면 단어 하나 얻어오는 것도 저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내 마음을 잘 표현한, 혹은 내가 뭔가 따라가고 싶은, 어쩌면 내 생각을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어 하나 채취해가는 것도 하루 여행의 큰 기쁨이에요. 반대로 또 여행 가서는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신다고. 여행 가서는 그 여행지에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사는 거죠. 얼마 전에 퇴직하고 이제 그날 바로 아내와 함께 포르투갈 여행을 떠나서 2주 가까이 머물다 왔는데요. 그곳에 가서도 대단한 관광지 또 유명 포인트를 찾아가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그들의 일상 속에 젖어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숙소 주변을 조깅하고 그들의 출근길에 한번 슬쩍 동참해 보기도 하고, 이게 되게 네, 신기했어요. 출근길에 동참해 보는 거. 그들이 먹는 현지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들이 일상에서 도는 그 동네 혹은 광장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기쁨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건 지루하지 않아요? 하는데 전 결코 지루하지 않아요. 그 상황 자체가 저에겐 낯설잖아요. 제가 익숙하게 살아가던 공간이 아니니까 저는 그 낯섦만으로도 여행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걷는 걸 워낙 좋아해서 한번 걷기 시작하면 수도 없이 걷거든요. 그리고 먹는 걸 또 워낙 좋아해서 먹는 일과 먹는 일 사이에 걷는 일로 소화를 시키는 거죠. 뭐 이를테면 가까운 일본은 가끔 갑니다만 후쿠오카를 갔다. 그러면 아침 8시에 가까운 기차역에 가서 그들의 도시락 벤또를 먹어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맛집을 찾아서
한 2시간 정도를 걸어요. 그럼 10시에 또 한 끼를 먹어요. 그리고 또 2시간 정도 떨어진 또 다른 맛집을 가요. 그 사이에 소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2시간 정도 걸어서 또 다음 맛집을 가고 그렇게 해서 한 5끼, 6끼 정도를 먹어요. 그러면 나름 2시간의 걷기로 소화도 되고 그리고 2시간 걷는 동안 주변 풍경, 자연, 하늘, 땅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여행이고 또 사이사이 2시간에 한 번씩 먹는 맛집 투어. 이건 대단한 요리, 대단한 식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이 먹는 말 그대로 현지 식당에서 그들의 밥을 먹고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충분히 즐겁습니다. 근데 혹자는 그 지루해서 어떻게 해라고 하는데 전 즐거워요. 네, 저만의 재미를 찾은 셈이죠.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선배님처럼 여행 가서 출근길 한번 네. 걸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가장 분주한 버스에 올라타거나 전철 혹은 트램에 타거나 아니면 가장 분주한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꽤 재밌어요. 그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왔을 때 어디 놀러 가면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한번 지옥철을 근데 경험해보는 것도 출근 시간에 9호선 열차 타보는 거. 뉴욕에 그러니까요. 가면 네. 플러싱 가는 7호선 용광로라고 말하는 용광로. 네, 거기 이민자들이 많이 다니는 노선이거든요. 그 노선 타고 출근했어요. 네. 출근 시간에 한번 다녀오면 기분 괜찮아요. 그래서 그 나라 문화를 잠시 현지인이 된 것 같은 내가 여기 사는 것 같은 느낌. 네. 선배님께서도 이제 30년이 넘는 그 아나운서 생활을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셨잖아요. 네, 좋게 말해서 마무리, 쉽게 말해서 청산했습니다. 네. 네. 그 세월 동안 정말 희노애락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아나운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지 여쭙고 싶었어요. 일단 제일 하고 싶은 일, 제일 좋아하는 일, 그리고 그나마 제일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30년 6개월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척 감사하고요. 30년 6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퇴사한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생겨났는데 막상 퇴사를 할 때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쉬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사실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성실하게 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렸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KBS 아나운서라는 일이 주어졌고 특히 아침마당 진행자로 보낸 12년의 세월이 그 정체성이 이렇게 사랑받게 한 자격이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구절 외워드린다면 김남조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의 앞부분인데요. 네. 내야 흘기온데 밀라비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돌이 온 걸 오개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한평생 돌로 흙으로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KBS 아나운서가 되고 또 그냥 그런 아나운서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침마당 진행자가 되고 또 퇴직하는 날까지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건 저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나운서란 말을 잘하는 직업이다. 질문을 잘하는 직업이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직업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네.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는 직업이다라는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사실 매일 아침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마치 아침 식사를 하는 것처럼 아침마당을 켜주시고 또 아침마당을 선택해서 저와 함께 한 시간을 보내주신 그분들과 함께 호흡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나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을 사랑하고 저의 직업을 사랑하고 저의 직장을 사랑합니다. 지금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프로그램의 모든 MC가 똑같이 사랑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제가 KBS에 있었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제가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라는 일의 정수는 뭐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가치를 사람들한테 드릴 수 있지? 이런 고민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인 욕심, 그리고 개인적인 성공 이런 거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 부끄럽지만 지금에 와서야 아나운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선배님들께 고민 상담이라든지 조언을 구하지 못했던 게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선배님께 더 그런 말씀을 네.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다고 고백하셨는데 전혀 부끄러운 일 아니고요. 어느 직업이든 어느 직장이든 1, 2년 차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당연한 마음을 갖고 그 일에 임하셨던 거고 또 이혜성 씨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고요. 사실 저도 1년 차, 2년 차 혹은 10년 차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는 직업이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없었겠죠. 아, 이 일은 30년쯤은 해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설령 수년 전에 이혜성 씨가 KBS 아나운서로 있을 때 저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더라도 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경지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와닿지 않았을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냥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서 최선을 다할 때 자신이 느끼는 그 직업의 정체성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이혜성 씨는 2년차, 3년차로서 최선을 다했고 또 지금 방송인으로서 훌륭하게 자기를 잘하고 있으면 된 거 아닐까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 직업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대선배가 이룬 업적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나는 왜 그 선배만큼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가치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잘 해오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냥 그렇게 사시죠. 뭐. 네, 그게 열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때는 그러니까 20대 중반 이때까지만 해도 화려하고 유명한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네.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처럼 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한 10년 정도 뒤에 와서는 그 지금에 와서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가치관이. 그리고 선배님을 모시게 되고 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김재원 선배님을 처음 뵀을 때 인상, 느낌. 선배님은 항상 그 묵묵히 조용히 본인의 일을 계속 해오던 분이셨거든요. 사실 저는 유명한 방송인도 아니었고 또 드러나는 방송인은 더더욱 아니었죠. 제가 감당했던 프로그램은 그냥 마치 공기처럼 존재하는 교양 프로그램들이었고 세상은 넓다 5년, 6시내 고향 8년, 아침마당 12년, 사이사이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우리 귀에 익숙하지만 MC가 드러나기보다는 출연자들이 드러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결코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았고 유명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앞에 수식어가 붙는다면 꾸준한 한결같은 이런 느낌의 수식어 정도로 만족하고 사실 회사 다닐 때는 오히려 주목받지 못하다. 회사를 그만두는 그날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방송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건 제가 그만두는 그날까지 30년 6개월을 꾸준히 방송했고 특히 생방송에 참여했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얻은 작은 찬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만족합니다. 제가 선배님의 인터뷰를 읽다가 네. 한 문장에서 멈췄거든요. 들러리의 기쁨이라고 쓰셨어요. 네네. 전 너무 충격을 받고 더 빨리 뵙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성향상 저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요. 회장이나 대표, 보스 원하지 않아요. 스텝형 참모로 타고난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당에서 방청객 어머님들이나 시청자들이 보내는 박수가 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날 출연한 출연자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잘 풀어주도록 돕는 역할이고 그들의 이야기가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고 시청자가 박수를 치면 그 박수는 오롯이 출연자의 것이죠. 저는 그야말로 들러리로서 그 박수를 함께 치며 기쁨을 누리는 아침을 3,200일 정도 보낸 거거든요. 사실 들러리의 기쁨만큼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제게. 저는 한 번도 스타가 되고 싶지 않았고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고 장미꽃이 되기보다는 장미꽃을 더 빛나게 하는 안개꽃
자체에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았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반성을 하게 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네네. 책을 읽어주는 네. 봉사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제가 아나운서 시절에 했던 수중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신입 때 그 수중계를 하면서 정말 또 부끄럽지만 귀찮다는 아. 생각을 했었어요. 구독자 가운데 수중계가 무슨 뜻이지 하시는 분들 이제 KBS 1텔레비전이 KBS 1라디오와 동시에 방송되기도 합니다. KBS 1텔레비전은 화면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려야 하는 거죠. 화면에 나오는 자막 같은 걸 저희가 읽어드리는 방송을 수중계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이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들은 적이 없었던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시간이 안 됐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배님의 그런 봉사활동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야 그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나 왜 그때 그런 생각을 못했지?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 되게 중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왜 못했을까? 그런 부끄러운 생각들이 막 여기저기 머릿속에 떠다니는 거예요. 이 책을 부끄러운 읽으면서.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그 순간엔 발견하지 못했던 생각일 뿐이에요. 사실 우리 아나운서들이 곧이어라는 녹음을 하잖아요. 맞아요. 곧이어 아침마당이 곧이어 방송됩니다. 1년 속도 이 한 곧이어. 문장을 위해서 가끔 차출돼가지고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녹음을 하곤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귀찮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봉사하는 그 시각장애인 단체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곧이어가 남아있는 방송이 KBS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곧이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소리라는 거예요. 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이 방송될지를 알아야 TV를 계속 볼지 안 볼지를 결정하는데 맞아요. 요즘 웬만한 채널들은 그냥 화면으로 다음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를 보여주고 심지어 넥스트 하고 보여주잖아요. 사실 넥스트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꽤 많으실 텐데 거기다 일방적으로 다음이 아니라 넥스트라고 박아놓고서 프로그램 제목을 말한다는 것도 폭력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어쨌든 KBS는 곧이어를 꼭 지켜주기 바란다라는 당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는 공영방송으로서 곧이어를 계속하고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저는 곧이어를 할 수 없게 됐네요. 더 이상 아나운서가 아니니까. 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KBS라는 직장이 줬던 선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던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다른 방송국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뭐 재난방송도 그랬었던 것 같고 그 의미와 의의를 느꼈더라면 그게 전혀 귀찮게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되게 자부심이 느껴졌을 텐데 그때는 참 철이 없었네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그랬을 뿐이에요. 뭐 굳이 철이 없었다, 뭐 부끄럽다, 아쉽다 이런 표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냥 그랬더랬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선배님에 대해서 들은 게 있는데 네.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고 책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거기서 두 단어만 빼세요. 정말 많이. 그냥 책을 읽고 책을 좋아하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선배님의 책에 대한 생각이 또 음. 궁금해진 게 이 책에서 선배님이 책은 밥이다. 책은 냉장고다. 이런 비유를 써주셨거든요. 네네. 사실 냉장고 안에는 식재료가 있잖아요. 저희는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가수들은 자기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도 되는데 우리는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식재료가 필요해요.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면 새로운 말밥 그런 의미에서 책은 나의 식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보관 창고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또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건 책을 읽어보시면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직업에 대한 프로 의식에서 책을 가까이 하신 것도 있겠네요. 앞서 여행 이야기 하셨는데 전 여행지에 갈 때 책을 늘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여행지에서 쓰여진 책 혹은 여행지 출신의 작가책 혹은 여행지에 지명이 든 책
뭐 이런 책을 주로 가져가요. 뭐 이번 포르투갈 여행은 리스본행 야간 열차 뭐 이런 식으로 매치가 된다는 건데 그 여행지와 그 책이 가장 잘 맞아떨어졌던 것이 그리스에서 읽은 그리스인 조르바예요. 네. 사실 회사에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급히 휴가를 얻어서 혼자서 그리스 배낭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무심코 들고 간 책이 그리스인 조르바예요. 그리스인 조르바는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본 것 같지만 누구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책일 수도 있고 네. 누구나 오래전에 읽어봤기 때문에 지금 줄거리를 말하라고 그러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젠가 읽었지만 20년 후에 읽으면 다른 느낌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네. 책이거든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리스에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으니까 그대로 마음에 다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서 묘사한 주변 풍광들이 그대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고 햇살과 음식들. 그럼요. 포도주빛 아. 에게의 바다. 에게해는 진짜 포도주빛이에요. 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주인공 등장 인물의 얼굴 표정을 생각하지 않아도 내 옆에서 이미 그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주인공 나가 왔다 갔다 하고 조르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저는 정해진 삶의 원칙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인 조르바를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 얽어매 놓은 일상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직장인으로서 아나운서로서 방송인으로서 진행자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갖고 있는 내 삶의 원칙이 나를 옥죄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책이에요. 그래서 조르바의 그 자유가 부러웠고요. 조르바의 스스로 선포한 해방이 부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책 속에 화자죠. 나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가 조르바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저에게 직방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리스 가시는 분들에게는 꼭 그리스인 조르바를 갖고 가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뭐 이탈리아 가시는 분들은 괴테 이탈리아 기행 갖고 가시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고전은 버거워요 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나 로마 가실 때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 북소리 뭐 이런 책 들고 가셔도 좋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그 여행이 훨씬 더 풍요로워져요. 너무 좋은 독서법이네요. 여행 갈 때 저는 그냥 랜덤하게 아무 책이나 가져갔었던 것 같은데 그 여행지와 연결고리가 있으면 네, 훨씬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요. 네. 그리고 선배님께서는 인생책이라는 단어를 안 쓰신다고 사실 하셨거든요. 뭐 인생 사진이다, 인생 책이다. 요즘 웬만한 수식어로 인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요. 전 인생 사진이 그 순간의 최고의 사진일 뿐이지 내 60년 인생의 최고의 사진이라고 하기에는 그걸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그리고 인생 책도 어느 인터뷰에서든 인생 책을 추천해 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그 부분에서는 좀 꺼려해요. 물론 제가 감동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시절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지 그게 제 인생을 통찰하지는 않습니다. 제 인생을 통찰하고 아우르는 책은 딱 한 권, 성경뿐이고요.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은 그냥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저에게 깊은 감명을 줬다는 것뿐이죠. 그리스인 조르바도 2002년 그 시간 11월 초 그 시간에 저에게 큰 감명을 준 책이지 저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인생 책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이 엄마의 얼굴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도 이 책이 소중하다고는 여기시겠지만 지금 그 상황에서 뭐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 돌아가신 엄마를 애도하는 그 상황에서 최고의 책인 것뿐이지 굳이 여러분의 인생 책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